자,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강화도였죠. 박덕흠 사태 이후로 이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고, 있던 비리나 이런 것을 저지르지 못하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해를 충돌 방지, 이해 충돌 방지법이죠. 이게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거. 그래서 김연한법과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게 통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감시 체제가 강화됐었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가열차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2번 이것은 정치,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채용 시험에 앞서 여성의 일정한 채용비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쿼터라는 단어는 25%를 뜻해요. 근데 이제 쿼터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적정량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 고용 할당제 또는 여성 할당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채용 시험이니까 이제 여성 채용 할당제 정도로 붙일 수도 있고, 그냥 할당제, 여성 할당제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마다 이제 제한을 걸어요. 채용 비율에 대해서. 선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세반적으로 돌립니다. 돌려서 이제 합격자를 한 다음에 여성이 이제 그 안에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걸 그대로 뽑고요. 만약 그 안에 여성이 얼마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따로 할당을 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여경 시험을 따로 보죠. 예, 따로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전에는 같이 하고 이렇게 됐을 때 평가 기준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사관학교라든지 이제 장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성이 다 1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성 1등에 따라 여성이 더 뛰어난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평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시험 자체가 이제 체력적 테스트가 있는데 체력 검정 테스트의 기준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여성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가다 보니 이제 수석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발표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재능 있는 인재로 취급한다기보다 오히려 좀 약간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바뀐 케이스죠. 네, 3번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이건 이제 해당 기업의 지분 20.76%를 보유하며 삼성전자를 지배했다. 이게 삼성전자의 이제 독특한 시스템인데, 또 이 삼성생명을 또 이제 제일모직 가져가고 또 제일모직 누가 가지고, 이게 연안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연안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회사를 다 소유할 수 있는 돌려막기 방식이죠. 삼성생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최대주 삼성생명이면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고요. 4번 배우 윤여정이 이것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한국 배우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배우 역대 두 번째. 그래서 일본 다음이다라는 거 했었고요. 바로 미나리죠. 미나리에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고 그때 골든글러브 영화상도 받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뭐 가열차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뭐 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바가 없죠.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가 김기영 감독이라고, 실제로 이제 윤여정 씨가 이제 소감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치적을 돌리고 싶은 분한테 자기를 발탁한 이제 김기영 감독 환여죠. 이제 그래서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영화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 파격적인 하면은 무슨 야한 영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통념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막장하고 달라요. 예측하기 힘들 만한 그런 스토리 전개와 화면, 이제 영상, 미장센이나 기타 등 보게 되면 뛰어난 감독이었고, 그 감독에 대한 이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감 때 얘기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 5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했다.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참고하겠다,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6번 바이든 정부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계시던 이것 전쟁에서 2001년이었고요. 철건 시작했다. 이 전쟁 일반적으로 알카에다 및 탈레반 정권 축출이라는 얘기를 이제 갔었죠. 아프가니스탄 카불 내전이죠. 그래서 이제 1,700억을 투여했었고 사상자 943명. 그런 거지만 어떤 실속도 없었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 있죠. 또 아프가니스탄이 우리한테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기 이제 선교단체가 왔었죠. 예, 선교단체가 가가지고 이쪽에 이제 기독교 이제 단체가 와서 이제 이슬람 탈레반 지역에 그 적경지에 가가지고 하다가 결국 납포가 됐었고, 엄청난 협상을 통해서 이제 구해냈습니다. 구해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위험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권고라고 여기에 대해서 통제가 좀 잘 됐습니다.
7번 정부는 일정 요건 충족한 공공기관이 주무부처 협의만은 인원을 늘릴 수 있게 한 이것을 도입했으나 2020년 3월 운영되다 폐지됐었다.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정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자율 정원 조정제죠. 그래서 자율정원 조정제를 통해서 주무부처 협의만 하면 마음대로 뽑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뽑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여기서 감축이 시작됐고, 이 감축은 자율적인 거라기보다는 위에서 떨어졌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8번 이 사람 금융위원장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 규정에 논란이 됐다. 표현이 애매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0으로 쓰려면 지금 다시 2월에 가격으로 폭락했는데 또 그러면 또 반발 심리도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정말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야기였고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로 만나게 될 겁니다. 9번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를 접촉해도 무엇이 면제된다? 자가격리. 조건이 필요하죠. 실제로 백신 2차 접종 끝난 데다가 뭐가 확정돼야 돼? 무증상이 있다는 게 확정이 돼야 되죠.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에서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끝나게 되면 자가격리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빨리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 이스라엘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이것은 나머지 국민과 단절할 때 취업보다 유대교 율법 연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제 유대교 연구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유대교도 중에서 초정통파 가장 원류예요. 원류 유대교도들은 취업이나 이런 것보다 탈무드 공부하고 랍비들 이제 삶을 살아가는 초정통파 사람들의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보수 축이 되고 있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죠. 11번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에 됐죠. 그래서 이는 조약과 국제법을 구성하는 이것을 적용한 것이다. 이제 국제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판사가 무슨 일본 앞잡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예, 이 상황상 좀 슬프긴 합니다만 그런 판결을 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뭐 대서특필했죠. 예. 자, 12번 이것은 어린 시절 디지털 환경에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로 스마트폰, 컴퓨터, 자유자재를 활용하는 어린이들. 아, 진짜 말 못하는 꼬맹이도 핸드폰을 자유분방하게 쓰죠. 그게 뭐 교육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활하게 쓰는 거 보면 이제 세대가 바뀌었구나.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13번 백신 양극화 문제 백신 이것 면제가 핵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제약업계가 이는 민간 백신 날림을 부추길 것이다. 이 민간 백신이니까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시적인 백신이고 이게 또 이제 잘못 유통이 되게 되면 아마 또 이게 지재권 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산 백신들 들어오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중국산 백신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시노팜이. 근데 이제 그게 민간에 의해서 막 만들어져 갖고 가짜로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 백신 지재권이라고 부르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같은 경우는 이 백신 같은 경우 미국과 독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 다른 나라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독일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14번 이것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 핀테크네요. 앞에 있는 거 파이낸스, FIN 빼고요. 여기 테크, TCH 빼서 핀테크로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토스앱 이런 걸 써요. 물론 이제 다른 어플들이 많이 나왔지만 선점했죠. 기능이 더 좋냐 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뭐 홍보다 뭐다 이제 여기서도 수익 창출해야 되니까 뭐 서비스나 이런 걸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안 누르면 그만이긴 한데 점점 이제 누르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15번 2022년부터 시행된 이것은 중단 임용핀을 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에서 통과된 거에서 법이 바뀐 거에서 이제 나오게 됐었고 중대 재처벌 법안에 대한 스토리죠.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평택 이제 항만에서 있었던 사고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전에도 김영훈법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숨겨져 있는 알려져 있는 조선소부터 시작해서 사고는 정말 많습니다. 예.
16번 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끈 정부 셋을 추가로 거두는 법개 정치냐 대규모 시위에서 내부에서 총질하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뉴케 대통령이거든요. 이반 뉴케 대통령인데 이제 이 사람 뭐 이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친미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콜롬비아 대통령이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이 사람이 투명하게 하고 있냐는 말 못하겠습니다. 예, 17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전임 대표는 여기 사이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논의입니다. 야, 안철수 씨는 정말 안 끼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죠. 만들어서 이렇게 됐었고 이제 보수통합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안철수 씨는 정말 많이 했었죠. 정말 오랫동안 이제 준비하고 했었는데 또 이제 약간 이번에도 좀 발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18번 이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서 21세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바닷길 실크로드 계획이다. 바닷길을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이전부터 원래 바닷길, 그 다음에 비단길이라고 하죠. 실크로드 그리고 이제 초원길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 스키다이 쪽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는 길 세 개가 있었는데 그 길 자체를 이제 다시 살리겠다 해서 1대1로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 19번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것의 녹는 속도가 지난 20년 동안 거의 2배 빨라졌다. 20년의 온도가 이제 로마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로마 클럽이죠. 그쪽에서 발표한 게 0.5도씨 올라가요. 우리가 0.5도씨 하면 감이 별로 없죠. 1도도 아니고 0.5도가. 근데 이게 지구 전체 0.5도씨를 올릴 수 있는 열량 칼로리가 공급이 과잉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엄청나게 녹아져서 빨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20번 이것 협약으로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면책 특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바로 외교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스토리죠. 그래서 비엔나 협약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면책 특권 협약이 안 붙어 있으면은 비엔나만 쓰셔야 되고 협약까지 다 지어져 있으면 면책 특권을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21번 21년 5월 5일 기준 이것의 시총이 모더나 GM 제쳤다. 10억연의 이미지를 가진 가상화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도치코인에 대한 스토리 나왔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수도 없이 바뀌는 이 코인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람은 자기 비난받고 뭐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무게감이 있었는데 원래 자기는 그렇다라고 공언하고 나타났던 사람인지라 이 뭐라고 얘기하기 되게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다들 알고 있는 게 똑같이 행동한 거거든요. 참 이제 자증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 사람이 만든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워낙 또 인기가 있고 차세대 어떤 자동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힘이 세죠. 20번 키르기스탄 타지크 교전 벌이며 300여 사상자를 낳았다. 양국의 갈등은 이것의 분배로 촉발됐다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예, 이런 사막기후 이제 스텝 기후예요. 엄밀하게 BS 기후라 그래서 250에서 500 사이 그리고 사막 기후도 나타납니다만 이 지역의 물 분배로 나타난 사건이죠. 이사 행정기관의 문자 안내를 이것으로 수신 가능하다. 무엇으로 이제 카카오톡 안 깔린 데가 없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등 예산 절감에 문자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받게 함으로써 확인하는 수업이 시작했다. 자, 24번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 조각 중 유일하게 삼신불로 구성된 구례 하엄사 비로전화불이네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제 목조, 비로전화, 삼신불자상. 그래서 삼신 세 개의 불이 좌상 앉아 있고 이제 비로전화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구례하엄사 비로전화불이 이제 국보로 이제 바뀌게 됐고 몇 가지 또 국보로 전환되기도 하고 다른 불상 중에 이제 보물로 지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국보 보물에 대해서 새롭게 막 지정되는 막 주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처음 형성될 때 좀 잘못됐어요. 처음 형성될 때 어떤 국보에 대한 가치. 그래서 국보는 그 번호 자체가 절대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지정되어 있는 순서를 매겼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 이것은 억눌렀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보통 외부 영향으로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 발생한다라고 나왔어요. 펜트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펜트업이고 이제 일종의 보복 소비, 보상 소비 같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26번 2021년 4월 20일 돌부처라는 별명 가진 야구 선수 누구? 예, 바로 오승환이죠. 이제 오승환이 300 세이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삼성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나이가 이제 많습니다. 나이가 이제 37세, 38세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예전보다 구위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오승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사용어 브리핑 다음 것들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 주요 쟁점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아디시 1번으로 다뤘던 내용이고요. 실제 시사용어로서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에 법 제정 이제 새로 바꾼 거 만든 것도 있고 청탁금지법 기존 법안 바꾸고요. 사학이나 언론 포함 용어가 이제 적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스승인 할 때 선생님 찾아갈 때 이제 함부로 막 뭐 드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상 직무도 공직 관련 모든 업무 특정 업무로 이제 정확히 제한 여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천 이내까지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여부도 중요하고요. 일반직 공무원과 고위공직자 간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할래? 왜냐면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겠지만 막 구급 공무원 가 들어갖고 막 신입에 막 재산도 없고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제한을 받는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막 요구하는 뭐 자료나 뭐 통장이나 이런 내용을 다 달라고 하면 참 이게 업무에 대한 또 잘못된 업무가 나타나죠. 선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행정부처 공무원과 같이 할 것인가? 선출과 행정부처는 조금 다르죠. 행정부처는 시험을 봐서 이제 발탁돼서 나온가. 선출은 그야말로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평가받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되죠. 가족 채용 제한, 수익 제한 체결에 대해서 금지에 대한 위헌성도 있죠. 이런 거죠. 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능력자예요. 근데 가족이래. 하면 안 돼?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애매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가족이 됐었을 때 그 가족의 어떤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이 되면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정당하게 시험 보고 1등해서 하는데 가족이라고 또 비난을 해? 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되게 애매한 현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자, 모아우 포럼과 기후 정상의 개요입니다. 이제 두 개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하이난 모아우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실제 이제 기후 정상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역시 기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최국이 다르죠. 미국에서 하고요, 중국이 하게 됩니다. 여기는 하이난에서 하고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20개국 여기 포함되는데 한국은 이쪽에 기후변화 정상이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다시피 이 중국의 입장에서 이쪽에 아시아에 대한 것과 전 지역에 대한 것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포럼과 기후정상 회의를 통해서 당연히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모아우 포럼 이사장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죠.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이 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5030입니다. 실제로 이제 운전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안전속도 5030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도심부 일반 도로에서 50km. 원래 여러분 경제속도라고 하는 개념 60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전부 다 30으로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속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줄여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게 되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줄었어라고 한다면 예, 합리적이긴 한데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냥 다 30으로 달리지 뭐. 그래서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 이제 속도를 이제 잘릴 필요가 없어요. 뭐 제로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진 게 천천히 가도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보행자 교통 안전입니다. 그래서 도심부 내 제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조정하게 돼서 부산에서 이제 시행을 했어요. 사하구 라인에서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교통이 많이 막혔냐라고 했을 때 0.19라고 표현했어요. 0.19%인가 하여튼 1%도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그렇게 지연 시간이 그렇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좋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 대도시 주변과 이제 전체에서 이제 5030으로 다 체인지를 해서 바꾼 겁니다. 4월 17일 시행이 됐는데 논의가 좀 필요하죠. 실제로 이제 OECD 국가 중 31개에서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었고 부산에서 이것 때문에 사망자가 33% 3분의 1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진행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현실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도 차가 없고 이런 데서까지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원래 이제 사고란 게 그런 데서 잘 일어나니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이상입니다. 연도별 여성 고용률 실업률 추이입니다. 고용률 하락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양수일 경우 여성 고용률 하락폭이 더 크다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여성들 고용률 잘 되다가 2003년 좀 떨어지고 이건 똔똔 이 정도 문제 없다가 2020년 0.9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코로나 시대에 아동 돌봄에 대한 문제일 거고 맞벌이를 하다가 이게 어린이집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을 그만둔 사람이 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외부적으로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는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제 하게 되는 업무 자체가 이제 대체 인력들이 투입되게 되면서 또 나타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도 역시 양수면 실업률 상승폭이 큰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들의 실업률이 훨씬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없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은 그대로 되는데 이제 사회 변동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라는 원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단어가 시세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세션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붙었다라는 게 여성들이 그만큼 이제 어떤 고용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전에는 희세션, 맨세션이란 말을 쓰면서 남성들이 이렇게 퇴보하고 못 쫓아가는 여성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처음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재택 수업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상주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보통 여기서 여성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성과금 지급수는 스톡옵션, 스톡그랜트입니다.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스톡옵션 만약에 시장가격 행사 가격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시장가격 무용지물 시장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크다면 행사해가지고 바로 차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랜트는 주식을 무상 지급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주식으로 이제 우리 사주 돼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올랐을 때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스톡 그랜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금으로 이 주식을 무상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받은 주식만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운용을 해서 팔거나 사거나 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스톡 그랜트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스톡 옵션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제 아무런 이득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이사해서 전 직원에게 자사주 1,000만 원치씩 이제 뿌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콜탄과 고릴라의 관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겠죠. 우선 콜탄이라는 거 보시면 휴대폰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되냐면 콩고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콩고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가장 중심부 AF 기후죠. 열대기후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콜탄을 채취해 파는데 문제는 이 콜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고릴라 서식지 2초에 축구장 하나씩 다 빠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릴라가 살 수 있는 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콩고가 내전 중이에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데서 개입하기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내전 개입도 안 되고 이들이 하는 거에서 그냥 고릴라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또한 여기서 이 광물들을 하는데 내전 중이다 보니까 성인 남성들이 이쪽에 끌려가다 보니 이러한 광물 채취에 누가 동원되냐면 아동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이런 아동 노동이 지금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내부적으로는 아동 노동이 나쁘냐가 아니라 개념이 없죠. 이 개념이 없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를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교체 추격 콜탄에 대한 가격 보이시죠? 그래서 교체 주기가 지금 이렇게 2018년 돼서 이렇게 길어지게 됐어요. 교체가 이제 연수에서 2년을 넘기죠. 여러분 뭐 지금 약정에 대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데 3년 약정하면 이 정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콜탄 값 보이십니다. 올라온 게 지금 72,000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고 193 유지가 되고 실제로 최고라는 거 보게 되면 콩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르완다도 내전 있는 곳인데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이 나온다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호주나 브라질, 중국에서 채취한 그런 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콜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마트폰 제조에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 콜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그 온도에 대한 내열성이 강해가지고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콜탄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버리고 제대로 채취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이것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나간다라고 한다면 고민해야 될 문제죠. 예, 라우닝어의 재현입니다. 이 라우닝어 재현이라 그래서 실제 라우닝어의 그림이고 이제 모양은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중국스럽다, 촌스럽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잘 만든다예요. 제 생각은. 물론 이 안에 이게 사람들의 어떤 부지불식간에 그런 건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 어디가 화재가 있을 거예요. 싼 게 비슷하기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찾기가 힘들지 않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하나 내가 지금 중국제인지 모르고 쓰는 물건들이 이때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중국제란 이유 하나로 이거 안 좋은 건가? 이런 의심을 품는 거는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공대는 문제가 있죠. 라우닝어 같은 경우 이제 재원들이 이렇게 보이고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첫 항공모함 만들게 되면서 중국 자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중국 역시 조선이 우리나라 기술 못지않게 많이 쫓아 올라왔거든요. 물론 안전성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가격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런 항공모함 제작 기술까지 생겼으니 대단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페핑거, 증권 매매에서는 손가락이 자판보다 굵어 실수한다라는 거죠. 예, 저도 손가락이 좀 굵거든요. 예,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피아노를 좀 오래 쳤어요. 예, 근데 예, 맞습니다. 건반이 손에 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고 매매할 때 손가락 실수하는 바람에 이제 잘못 들어가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도이체방크 6조 원 잘못된 송금 사례 나와 있죠. 지금 이 정도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이제 이 대량 매물 주문항도 축소시키고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이거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거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회피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정학자 상관리기자 ISA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통합계좌로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 소득이 있는 자에서 지금 1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상장주기도 추가하고 3년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전년도 미납품 2월까지 다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 요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누적 수익률이 지금 25.75% 엄청나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는 퍼스트 펭귄에 대한 모두가 머뭇거릴 폼나기 바라는 퍼스트 펭귄 나와 있어요. 절박하게 모험을 가면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선두주자로서 내가 해볼게, 내가 가볼게, 먼저 앞으로 손들어서 볼런티어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이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린본드죠. 예, 사용목적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열에너지,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한정된 채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거에 대한 투자되는 채권에 대한 스토리고 이 그린본드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채권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수많은 제재가 오면서 의외로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친환경 대출이 커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채권이고요. 이리라 어찌됐든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동참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판 노아의 방주 시드볼트라고 나와 있죠. 이 노아의 방주 하게 되면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이런 건데 동물들이 간 게 아니고 시드입니다. 바로 뭐냐 백두대간 수목원의 씨앗들이에요. 이런 씨앗들을 전부 다 이 보관해 놓는 시드볼트죠. 이 대재앙이 나타났을 때 종자들을 여기다 보관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 막기 위해서 이쪽에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기간 12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가면 좋겠으면 코로나라 못 가죠. 네. 로렌조 오일입니다. 이제 영화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 보시면은 그 부부가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불치병으로 죽게 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것을 찾아낸 희귀유전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 이 사용된 약품이죠. 그래서 그 오일의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부신맥주 형성장애에 대해서 치료하는 오일로서 지금 나타나게 된 거고 이제 로렌조 오일이 바로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으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식품으로 분류된 이유가 환자에 따라 이 로렌조 오일이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약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회 3건 분류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비토권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이 행정부에서 이제 바로 뭐냐면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률제 중에서 법률안 거부권, 비토권을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이나 이런 데에서 거부를 하거나 거절할 때 비토권이고, 대통령의 비토권 대표적인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스토리고, 우리가 무언가에서 비토를 넣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법부에서 하게 되면 제의 요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출석인 3분의 2 이상 동의할 때 통과가 되는데, 보통 비토를 넣으면 다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배드뱅크죠. 예, 여기서 배드뱅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대상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이제 매각 출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지가 배드뱅크, 안 좋은 일을 처리해주는 짬처리 같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회수 실적에 따라 이런 거 매각하게 되고 이것을 맡아주는 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줄 같은 그런 데죠. 배드뱅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 남자인지 여자인지인데 남자 같죠? 여자도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이게 non-binary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 전체성에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스타일 보시면은 그 연반인 제재라고, 그 사람도 이제 본인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입고 다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했었을 때 그게 전체 non-binary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장을 하고 이제 뭐 매니큐어도 바르고 이렇게 됐었는데, 게이다 아니다와 차원이 다르고요.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성별에 속하지 않은 젠더리스적인 성격이고, 또 하나의 성으로 인정이 달라라는 걸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엘리엇 페이지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외국의 가수들도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존재하죠. 자, 지금 뭐가 폭락하고 있어요? 코인 폭락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비트코인 블루,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코인 폭락에 대해서 과거에는 또 이런 거 있었죠. 코인을 산 사람들이 지금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오르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비트코인 블루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 폭락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떨어지니까 이런 블루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삶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도 있죠. 저는 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르쳐주는, 시사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건 함부로 안 되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시사상 기출문제랑 저희 준비한 문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